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차세대 코덱이라고 불리고 있는 HEVC, 그러니까 H265가 있죠. H265는 정확하게 10년 전 H264가 받았던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참 좋기는 한데 시스템 리소스 많이 잡아먹고 호환성이 아직 떨어져,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H265는 약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라이센스 비용 문제예요. HEVC의 라이센스 정책을 보시면 소규모에서 사용되는 것에는 별로 제약을 두지 않아요. 하지만 대형 서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규모의 미디어 사업자들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H265와 비슷한 특성을 갖는 코덱을 자체 개발하던가 아니면 공개로 나와 있는 코덱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AV1이나 VP9 같은 코덱들이 있어요. 사실 AV1이나 VP9 같은 코덱들이 HEVC와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 IBP 프레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프로레스와 NDI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압축 규격들은 IBP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용량을 줄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인코딩과 디코딩에 필요한 시스템 파워를 보시면 NDI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연산 능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MPEG-2와 H264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시스템 연산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레스와 H265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 자원을 잡아먹게 돼요.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프로레스는 NLE에서 많이 사용되는 포토샵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H265는 재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끝단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양쪽 끝단에 있는 애들이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고 있는 재밌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코덱을 처리할 때 압축과 해제, 그러니까 인코딩과 디코딩을 좀 더 빠르게 도와주는 하드웨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NLE에서 프로레스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컴퓨터의 CPU가 프로레스 코덱을 압축하고 해제하는 과정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전용 하드웨어가 있어서 프로레스 코덱만 작업할 수 있으면 편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애플에서는 애프터버너라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프로레스의 압축과 해제 작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장치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프로레스라는 코덱 자체가 애플에서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덱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놈들이 애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작년에 애플 실리콘이라는 이름으로 M1 칩셋을 발표했을 때 많은 파이널 컷 유저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M1 프로 칩셋에 프로레스 가속 기능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M1 맥스, M1 울트라 같은 신형 애플 실리콘 칩들에서는 프로레스 처리 능력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맥 장비들이 비디오 편집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디오 코덱의 특징들에 대한 것들을 알면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프로레스가 주로 편집에서 사용된다면 H265는 재생에 주로 사용됩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H265의 사용처는 바로 UHD 방송입니다. 현재 지상파에서 UHD 방송을 송출할 때 H265 4K 규격으로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모두 최신의 스마트폰에서는 H265를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전용 하드웨어 칩셋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HEVC로 다이렉트 레코딩을 할 수 있는 옵션까지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는 H265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PC에서도 최신 CPU와 GPU에는 모두 HEVC 가속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하기가 좀 까다로운 H265를 이제는 PC 시스템에서도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H265를 아예 비디오 편집용 원본으로 쓰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PC에서 H265를 가속시켜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H265를 재생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가속시켜주는 것과 이것을 NLE에 올려서 타임라인의 이미지로 구현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IBP 프레임으로 원래 심하게 압축되어 있는 H265를 편집을 위한 원본으로 쓰기에는 애초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에 민감하지 않은 개인용 편집이라면 당연히 H265를 쓰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방송을 위한 고화질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용도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H265를 NLE 원본으로 쓰시는 것은 좀 말리고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프로레스라는 압축 코덱은 NLE 편집을 위해서 만들어진 코덱입니다. 그래서 사용처도 당연히 비디오 편집용이고요. 심지어 프로레스로 만든 비디오를 그냥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하면 화질이 더 안 좋게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약간 좀 뿌예 보이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화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편집에 필요한 데이터들까지 다 저장을 해 놓다 보니까 일반적인 미디어 재생 프로그램에서는 약간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화면을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화질 편집을 할 게 아니다 라고 하면 굳이 프로레스 코덱을 선택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앞에서 비디오 레코더 잘못 구입하셨던 그분처럼요. 그리고 NDI는 아이프레임만 사용되는 비디오 전송 전용 코덱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동작 원리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자세한 것은 방장기강 NDI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MPEG-2라는 규격이 있었죠. 이거는 10년 전에는 많이 썼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비디오 압축 규격이고요. 비디오 인코딩을 설명하는데 중간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지금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264는 현존하는 최고의 호환성을 가진 비디오 압축 규격이 됩니다. H.264는 재생과 저장을 위해 존재하는 비디오 코덱이고요. 여러분들이 라이브 스위칭을 통해 가지고 공연을 만든다거나 이벤트를 해서 그 결과를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그걸 틀어보고 싶다 아니면 인터넷 방송으로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H.264가 적합한 코덱입니다. H.265는 이제 막 사용하기 시작하는 재생 전용 비디오 규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신 H.265를 지원하는 라이브 인코더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직은 조금 비싼 편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실 때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MPEG-2에서 H.264로 바뀌었을 때처럼 드라마틱한 용량의 절감 효과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실 게 20메가에서 10메가면 굉장히 많이 압축이 됐잖아요. 그런데 10메가에서 5메가는 그렇게까지 많이 압축됐다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H.265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실시간 인코더들이 좀 저렴해진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도입을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 보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표준 대역폭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MPEG-2 HD를 만들 때 최소한 20mbps는 있어야 화질이 유지된다. 이걸 H.264로 만들게 되면 10mbps는 있어야 화질이 유지된다라는 거죠. H.264를 15메가나 20mbps로 만들면 어떨까요? 화질이 더 좋아지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5mbps로 H.264를 만들면 화질은 많이 깨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준 대역폭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보다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면 화질이 깨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표준 비트레이트 대역폭을 권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에 보시면 1080 30p를 기준으로 8mbps의 비트레이트가 권장되고 있고요. 1080 60p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mbps 정도를 권장 대역폭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게 괜히 나온 수치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코덱 구성을 보시면 두 개의 연속된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closed GOP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감이 안 잡히신다면 1강부터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총 3부에 걸쳐서 비디오 압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는 했는데 모든 강의가 다 그렇듯이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그래도 이 강좌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고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